똑같은 말을 해도 유독 누군가의 말은 더 귀에 꽂히고 마음에 남습니다. 반면 나의 말은 공기 중에 흩어지는 먼지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전달의 기술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성공과 성장을 위해 말하는 법을 배우는 이 여정. 어제 1부에서는 데일 카네기의 지혜를 통해 말하기에 가장 단단한 초석, 즉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바꾸는 내면의 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혹시 1부를 놓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이 시리즈의 모든 이야기는 그 자체로 완전한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부에서도 데일 카네기의 말하는 법의 핵심과 지혜에 저 꿈을 걷는 자만의 해석을 더해 그 단단한 초석 위에 세워질 청중의 심장을 관통하는 실전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 번째, 청중을 깨어있게 만드는 에너지의 비밀.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 청중이 잠들어 버린다면 그 연설은 실패한 것입니다. 청중을 깨어있게 만드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카네기는 화려한 유머나 기교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그것은 바로 연사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진심과 열정이라는 에너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정말 좋아하는 영화나 책에 대해 친구에게 이야기할 때 대본을 준비하거나 목소리 톤을 연습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는 당신의 이야기에 완전히 몰입하게 될 겁니다. 왜일까요? 당신의 눈빛, 목소리의 표정에 담긴 진심, 열정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전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뇌 속 거울 뉴런은 상대방의 감정을 마치 거울처럼 복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 개의 소리굽새 중 하나를 치면 같은 주파수를 가진 다른 소리굽새들이 저절로 함께 울리는 공명 현상과 같습니다. 연사의 진심 어린 열정이라는 울림이 청중의 마음에 있는 같은 주파수의 감정을 함께 진동시키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연사가 지루해야 하면 청중 역시 지루함의 주파수에 동조하게 되죠. 카네기는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근원으로 말하고 싶은 간절함을 꼽습니다. 당신이 전하려는 메시지가 당신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메시지가 청중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메시지에 스스로 감동하고 흥분할 때 그 감정은 바이러스처럼 청중에게 퍼져나갑니다. 또한 카네기는 청중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청중에게 친절하게 대하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청중을 비판하고 평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돕고 영감을 주어야 할 소중한 파트너로 여길 때 우리의 태도는 방어적인 자세에서 개방적인 자세로 바뀌게 됩니다. 이 개방적인 태도는 청중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며 그들이 당신의 메시지를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게 하죠. 결국 청중의 집중력을 붙잡는 가장 강력한 접착제는 잘 다듬어진 문장이 아니라 그 문장 사이사이에 녹아있는 연사의 살아있는 에너지입니다. 당신의 심장을 먼저 뛰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청중의 심장도 함께 뛰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성공적인 연설의 필수 요건. 이 장에서 카네기는 말하는 기술의 이면에 있는, 그러나 그 모든 기술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둥인 정신적 태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건축 기술을 배워도 건물을 짓겠다는 굳건한 의지와 인내가 없다면 결국 아무것도 지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카네기가 강조하는 첫 번째 태도는 끈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두 번의 실패, 예를 들어 발표를 망치거나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는 경험을 하고 나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카네기는 이것이 성공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운동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겪는 근육통과 같습니다. 근육통은 근육이 성장하고 있다는 고통스러운 증거이듯, 말하기에서의 실패와 좌절감은 당신의 스피치 근육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고통을 회피하는 사람은 영원히 약한 근육을 가진 채로 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태도는 성공에 대한 확신입니다. 심리학에서 자기 효능감이라고 불리는 이 개념은 자신이 어떤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하죠. 이 믿음은 실제로 우리의 수행 능력을 극적으로 향상시킵니다.
나는 잘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어려운 과제 앞에서 더 오래 도전하고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며 실패 앞에서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카네기는 성공을 확신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주문이 아니죠. 일부에서 배운 철저한 준비와 연습을 통해 그 확신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근거를 스스로에게 마련하라는 의미입니다. 준비된 자의 확신은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니라 이성적인 자신감입니다. 마지막으로 승리의 의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기고 싶다는 마음을 넘어 성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대가를 기꺼이 치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의미합니다. 남들이 TV를 보며 쉴 때 당신은 연설 자료를 한 번 더 검토하고 회식 자리에서 시간을 보내는 대신 거울 앞에서 한 번이라도 더 연습하는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승리의 의지를 증명합니다. 결국 무대 위에서 당신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 배운 기술의 양이 아니라 그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무대 뒤에서 흘린 땀의 양과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당신의 정신적 태도입니다. 세 번째, 좋은 연설을 하기 위한 최고의 비법. 전달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전달력을 갖기 위해 발성학원에 다니고 전문적인 제스처를 배우려 합니다. 하지만 카네기는 그러한 인위적인 기술들이 오히려 소통을 방해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가 말하는 최고의 전달 비법은 역설적이게도 전달 기술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런 준비 없이 되는 대로 말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죠. 그 반대입니다. 준비는 철저히 하되 연단에 서는 순간에는 어떻게 말할까에 대한 고민을 완전히 잊고 오직 무엇을 말할까, 즉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만 100% 몰입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마치 수영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팔을 어떻게 젓고 다리를 어떻게 차고 숨을 어떻게 쉴지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수영에 익숙해지고 나면 우리는 그 모든 기술을 잊어버리고 오직 저 건너편으로 가겠다는 목표에만 집중하게 되죠. 그때 우리의 몸은 가장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형태로 물살을 가르게 됩니다. 연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지에 완전히 몰입할 때 우리의 몸과 목소리는 그 메시지를 표현할 가장 자연스럽고 진실된 형태를 본능적으로 찾아냅니다. 헨리 포드는 최고의 명연설은 부엌 식탁에서 하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친구와 식탁에 마주 앉아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때 당신은 목소리 톤이나 제스처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심은 그 어떤 연설보다 더 강력하게 전달될 것입니다. 바로 그 자연스러움과 진정성이 카네기가 말하는 최고의 전달 기술입니다. 청중은 완벽하게 연기하는 배우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각을 가진 한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당신의 약간의 실수나 어색함은 오히려 당신을 더 인간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술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가슴 속에 있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꺼내어 청중과 나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위대한 비법입니다. 네 번째, 연단 위 당신을 프로처럼 보이게 하는 모든 것. 일부에서 튼튼한 내면의 기초를 다지고 앞선 장들에서 강력한 콘텐츠를 준비했다면 이제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담아낼 그릇을 준비할 차례입니다. 이 장에서는 카네기는 당신의 메시지가 청중에게 도달하기도 전에 길을 잃게 만드는 물리적, 환경적 소음들을 제거하는 실전적인 팁들을 다룹니다. 이것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당신을 아마추어와 프로로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첫째는 옷차림입니다. 옷차림은 당신의 비언어적 메시지입니다. 너무 화려한 옷은 청중의 시선을 메시지가 아닌 옷으로 흩어지게 만들고 너무 초라한 옷은 당신의 메시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핵심은 청중에게 존중을 표하고 연설의 내용과 조화를 이루는 단정하고 깔끔한 옷차림입니다. 둘째는 무대 환경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요리사가 완벽한 요리를 내놓기 전에 식탁을 깨끗하게 닦고 조명을 조절하며 편안한 의자를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리의 맛을 온전히 느끼게 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죠.
연단 위에 너저분하게 놓인 물병이나 서류들은 청중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소음입니다. 연설 시작 전 무대를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청중이 너무 널찍하게 흩어져 앉아 있다면 앞으로 모여 앉도록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중이 서로 가까이 앉아 있을 때 감정적인 전염 효과가 극대화되어 더 쉽게 하나된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연사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연단에 올라서기 전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평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한 마음은 그대로 불안한 자세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카네기는 연단에 오르면 청중과 눈을 맞추며 잠시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이 짧은 침묵은 당신에게는 마음의 안정을, 청중에게는 기대감을 주며 연설의 시작을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모든 디테일들은 결국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죠. 바로 청중이 오직 당신의 메시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위대한 메시지를 사소한 부주의라는 더러운 그릇에 담아내는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결국 말하기란 내 머릿속의 생각을 밖으로 꺼내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었죠. 청중의 심리를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에 다리를 놓아 내 생각과 감정을 안전하게 건네주는 정교한 건축과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건축의 실전 시공법과 현장 관리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당장 딱 한 사람 앞에서 3분 동안 연설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누구에게 어떤 핵심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오늘 배운 수많은 오프닝과 클로징 기술 중 당신의 메시지를 가장 빛나게 해줄 최고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무엇일지 이곳에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설계도가 누군가에겐 새로운 집을 짓는 영감이 될 것입니다. 오늘 무대 위에서 빛나는 법을 배우셨다면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그 빛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마침내 세상을 바꾸는 영향력의 정점에 오르는 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을 위대한 행동으로 바꾸는 최종 단계를 기대해 주십시오.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